안녕하세요, 영카입니다. 오늘은 아트세트4라는 어플을 리뷰할 건데요. 이걸 누가 해달라고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사 드로잉 어플인데요. 이게 진짜 실제로 그리는 느낌을 주는 드로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아서 조금 써봤었는데 이게 뭐만 하면은 결제하라 그러고 뭐 조금만 쓰려고 그러면 막혀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열받았지만 어쨌든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아날로그다 하는 마인드셋이 약간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확신이 없는 어플들은 좀 써보고 나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막 깔짝거리다가 뭐 다 안 돼 이러고 그냥 홧김에 다 결제를 해가지고 또 막상 안 쓰게 되고 돈 아깝고 이런 것보다 간단한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보고 감을 잡고 결제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료 버전에서도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가벼운 튜토리얼과 함께 사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네, 마치 설명드리는 동안 다 깔았는데요. 이렇게 딱 처음 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화면부터 뜨죠. 자, 여기서 툴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아래쪽에 툴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색상 선택 창인데 이거 안에서도 3개의 옵션이 있어요. 맨 처음 컬러스, 이거는 아예 3개의 이름이 매겨진 거고요. 팔레트는 색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 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아예 이렇게 색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드로잉을 좀 해본 분은 익숙하실 텐데 처음이거나 하시면 컬러스를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은 브러쉬 툴인데요. 맨 위에부터 수채화, 유화, 색연필, 볼펜, 마카 2종류, 오일 파스텔, 크레용, 지우개, 블렌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자물쇠로 막혀 있어요. 자물쇠로 막힌 거는 결제를 해야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플러스 버튼이 있을 텐데요. 그걸 누르면은 페이퍼라는 팝업 창이 뜰 겁니다. 이거는 배경 질감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류도 많으니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걸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일반 세팅부터 조절을 해야 합니다. 여기 아이패드 설정에서 여기로 내려오다 보면은 아트세트4라는 어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트세트 설정 이걸 보시면 돼요. Import at Highest Resolution,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고화질 저장이에요. 고화질 저장 켜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Two Finger Undo, 이거는 프로크리에이트처럼 손가락 2개로 실행 취소하고 3개로 다시 실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extured UID, 이거는 그냥 툴바에 나무 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날로그 기분을 내고 싶으면 켜시고요. 이거는 개인의 취향 영역입니다. 그 아래에 메인 툴바의 탑, 이거는 아까 아래쪽에 있던 거를 위로 올려주는 거죠. 위로 올리는 게 더 편해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켜져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켜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Show Export Options, 이거는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PNG, JPG, PSD 이렇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켜주시고 나서 아래쪽에 애플 펜슬 세팅스 볼 거예요. 드로우 올리비 펜슬, 이거 켜줍니다. 이거는 손이 터치될 때 잘못 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커스텀 더블탭 비헤이버, 이거는 펜슬을 2번 톡톡 했을 때 나오는 기능을 키는 건데 이게 지금은 액티베이트 컬러 피커밖에 없어요. 이건 스포이드 툴 같은 건데요. 물론 켜놓는 게 좋습니다만 무료 버전에서는 이것조차 막아뒀죠. 색깔은 제가 튜토리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세팅을 해두고 다시 어플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료 버전에서는 기능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이지만 디지털 드로잉의 기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날로그, 진짜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심지어 레이어도 없습니다. 레이어도 결제해야 쓸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진짜 그냥 캔버스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브러쉬 크기 조절이 안 됩니다. 진짜 이것조차 막아둔 거는 좀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 사이드 부분을 간단한 툴바로 커스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쓸 것들을 이렇게 끌어놓으면은 보이세요? 이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놔둬놓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쭉 와서 여기다가 하면 안 되고요. 이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2개 생깁니다. 자주 쓸만한 걸 이렇게 같이 끌어두면은 꺼내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저는 색연필이랑 유화물감을 같이 꺼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우개가 있긴 한데요. 이게 크기 조절이 안 됩니다. 지우개 크기 조절도 안 되는 건 진짜 야같다, 그죠? 그래서 그 손가락 2개로 실행 취소하는 거를 우리가 켜놨잖아요. 아까 그거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종이부터 골라볼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요. 페이퍼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굉장히 많은 재질의 색깔의 그런 것들이 있죠.
PNG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명 배경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여기 제가 체크해두는 캔버스 재질들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써볼게요. 이제 색칠을 하기 전에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물감을 칠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색깔의 물감을 위에 올려버리면 이렇게 섞여버려요. 마르지 않은 물감이 섞여서 색이 선명하게 안 나와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드라이 기능을 써줄 겁니다. 다행히 이거는 쓸 수 있어요. 플러스 누르면은 아까 페이퍼 옆에 에딧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다행히 자물쇠에 걸리지 않은 몇몇 가지 기능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드라이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셨다시피 화면 중앙에 휘잉하는 모션이 뜨는데요. 이게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섞이지 않고 이제 색이 올라갈 건데요. 이렇게. 근데 이게 오류인지 무료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마른 직후에 칠할 땐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쓱쓱 하면은 다시 이렇게 그대로 섞여버려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말려가면서 하는 그 기능을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올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덧칠을 해주고 많이 말려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 쓰면 이렇게 툴바에 표시가 되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기능 알려드릴게요. 여기 에딧에 이렇게 내가 지금 연습하거나 그린 것들을 지우고 싶을 때 이 옹졸한 지우개로 어느 색으로 다 지우고 앉았어요. 이렇게 일일이 다 지울 수 없잖아요. 실행 취소도 몇 회 이상으로 막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럴 때 한 번에 싹 지워주는 클리어 기능이 있습니다. 휴지통 모양이고요. 이걸 누르면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이제 바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필도 사용을 할 거예요. 아까 색연필로 바꿔서 색깔은 블랙으로 바꾸고요. 스케치를 먼저 해줄 겁니다. 저는 아보카도를 그릴 건데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풍경화도 그려보고 덩모라도 그려보고 이것저것 그려봤는데 확실히 그리기가 쉬운 거는 아보카도더라고요. 어차피 물감으로 덮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잡아줍니다. 아보카도 씨앗이 너무 밑에 있나? 원래 이렇게 밑에 있나요? 좀 중간에 있네요. 이렇게 스케치를 간단히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유화로 바꾸고요. 색깔은 휠에서 적용을 해볼 건데 이 바깥의 원에서 주황색 부분에 놔두고요. 이 네모 칸 안에서 왼쪽 아래에 살짝 어두운 탁한 갈색을 만들어줍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되고요. 대충 요 언저리면 돼요. 그리고 뭉툭한 요 물방울 모양,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줍니다. 이게 브러쉬 크기 조절은 안 되는데 필압 조절은 가능하거든요. 이게 살살 그리면 얇게 그려져요. 세게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한 번에 쭉은 잘 안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요. 컬러스 가서 쭉 내리다 보면은 초록 색깔 영역에 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아까와 같이 테두리를 쭉 둘러서 그려줄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그려놨던 껍질의 영역을 남겨주면서 그리면 좋습니다. 너무 그라데이션으로 섞이면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힘을 줘가면서 그리면 돼요. 힘을 이렇게 쭉 줘서 그리면은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밀려나가듯이 옆에 이렇게 경계가 생겨요. 이 불룩함. 이렇게. 이 손맛을 느껴가면서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너무 섞이는 게 스트레스다 하면은 중간중간 말려가면서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찍어놓고 얘를 이렇게 물감을 밀면 이렇게 밀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물감이 밀려난 자국들이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 보인다면은 펜에 힘을 빼고 여 윗부분을 쓱쓱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잼을 펴바른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가시면서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컬러스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서 버터라는 색을 찾아줍니다. 이걸로 안쪽을 칠해주면 되는데요. 요거는 말리지 않고 요 발라뒀던 라임색이랑 살살 이렇게 섞어간다는 느낌으로. 지금 연필이 자꾸
섞이는데 굳이 스케치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안쪽까지 다 칠해주고요. 색을 바꿔볼게요. 여기서 다시 올려다 보면은 이게 화이트 계열이 있는데 여기서 화이트 옐로우를 선택합니다. 여기 약간 아이보리색이더라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색을 이렇게 얹어서 살살 섞듯이 조금 옅은 느낌을 더해줍니다. 많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에서 노란색이랑 섞어주는 게 더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C 부분을 그려줄 건데 색깔을 번트 시엔나? 이 색깔이 좋겠어요. 번트 시엔나로 색을 올려줍니다. 이게 대충 일단 동그라미 모양을 잡고요. 한번 말리고 필압을 옅게 해서 가장자리를 조금 명확하게 잡아가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휠에서요, 지금 설정된 이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 줄게요. 아까 썼던 화이트 옐로우 그리고 C에 빛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그냥 좀 디테일한 팁인데요. 우리 몸통 여기 썼던 버터 색깔 있죠? 얘로 여기다가 반사광을 살짝만 넣어주면은 진짜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면은 좀 더 반질반질한 느낌이 들 거예요. 어두운 느낌을 더 추가하고 싶다면 블랙 브라운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살짝만 정리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끝단 정리가 안 된다 싶으면은 이거 연필 툴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요, 컬러스에서 여기 로우 엄버라는 색을 써줍니다. 로우 엄버로요, 여기를 초승달 모양을 그리듯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 그리듯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중간 부분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리고요, 컬러스 목록 여기 바로 아래에 옐로우 오커라는 색깔이 있어요. 이걸로 남은 부분을 동그라미를 만든다, 동그라미를 완성시켜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풀어줍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썼던 화이트 옐로우로 여기 이 부분에 빛을 조금씩 넣어주면은 좀 더 반질반질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말리고요. 펜의 힘을 쫙 빼고 슬슬 긁는다, 스친다 하는 느낌으로요. 아보카도 여기 가장자리에 빛을 살짝씩만 넣어줍니다. 손을 일부러 약간 떨면서 이렇게 올롤롤롤롤한 느낌으로 빛을 넣어주면은 그 아보카도 껍질 질감이 좀 살 것 같아요. 자, 이제 컬러 여기 위쪽에서요, 월넛 이 색깔로요, 이제 그림자를 넣어줄 겁니다. 그림자는 여기 옆부분에 그냥 색을 얹어만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브러쉬 여기서 블렌더, 티슈 블렌더로 바꿔주고요. 얘를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면서 아래 질감이랑 섞이게 돼요.
조금 침범당한 부분은 오일 파스텔로 살살 긁어서 다시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그림 그려봤고요. 얘를 저장하는 방법은요. 여기 위에 화살표 눌러가지고 갤러리로 나와서 그림을 선택해요.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 네모에서 화살표 나가는 거 요거 누르면은요. 이렇게 확장자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뜰 겁니다. 아까 일반 세팅에서 Show Export 옵션을 켜뒀잖아요. 그래서 이게 뜨는 거고요. 이게 안 뜨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뜨시는 분들은 그냥 PNG가 기본 확장자로 나갑니다. 저는 무난하게 JPG로 해볼게요. JPG 하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Save 이미지를 누르면은 사진첩에, 그리고 Save to Files 누르면은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바로바로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유화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떤가요? 일단 무료 버전으로도 이 정도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유료 버전도 써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아날로그적인 그림을 그려보려면 이런 도구들도 다 좋기는 한데 유료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걸로 어도비 프레스코라는 무료 어플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거보다 조금 덜 꾸덕한데 유화 느낌이 나기는 하거든요. 기능도 훨씬 많고요. 아트세트폰은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고 물감을 찍어서 바른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프레스코는 물감을 이렇게 잘 먹인 붓으로 이렇게 유화를 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입체감은 아트세트4가 더 강하고요. 프레스코는 전체적으로 좀 플랫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질감이 확실한 걸 하고 싶다면 한 번씩은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감이 살아있는 유화나 수채화 드로잉에 조금 더 흥미를 붙여보고 싶다, 많은 기능을 자유롭게 써보고 싶다 한다면은 어도비 프레스코를 먼저 경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물론 돈이 여유가 많으시다면 바로 결제를 갈기셔서 써보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젠가는 이거 유료 결제를 하게 된다면 또 하나 뭐 들고 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